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상가 건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다중이용업소라는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이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소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화재 같은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고 피해가 클 것입니다. 상가 소유주가 되어서 임대를 하던,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던 다중이용업소와 관계가 되면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라빠의 상가 공부하기 파트 8에서는 상가 건물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방법의 특별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시행령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중이용업소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 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여지도 크고, 또 발생하면 그 피해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그 다중이용업소가 영업증이 필요한 업종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제출해야 영업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화재 및 재난 등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 요소를 근절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소방, 방화, 피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를 신규 임대하는 경우에는 내부 구조 변경 또는 시설 변경 여부와는 무관하게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공실 상가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게 되거나 업종 변경으로 다른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게 되는 경우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다중이용업소가 그대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재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업종 승계를 하면서 내부 구조나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의 발급을 받으려면 첫째, 관할 소방서의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와 사전 지도, 둘째, 서류 검토 및 지도 3일 이내 결과 통보, 셋째, 소방시설 완공 신고, 넷째, 관할 소방서 완공 검사 현장 확인, 다섯 번째, 결제 및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 순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종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가 그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층 이상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66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됩니다. 단 그 영업장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명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몇 층에 입점하거나 면적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다중영업소이므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둘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영화 상영관 DVD 방이라고 하는 비디오 감상실업, 비디오 소극장업은 몇 층에 입점하거나 면적이 얼마인지 관계없이 또 다중이용업소입니다. 셋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다중이용업소는 수용인원 300명 이상인 곳과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학원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에 그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다중이용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은 전체 바닥 면적을 1.9로 나누어 계산하게 됩니다. 단 전체 바닥 면적에서 복도, 계단, 화장실 바닥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넷째, 사우나라고 불리는 목욕장업도 하나의 영업장에서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은 다중이용업소가 됩니다. 여기서 수용인원 산정은 전체 바닥 면적을 3으로 나누어서 하면 됩니다. 이를 역으로 보면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는 결국 바닥 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이나 불가마가 없는 옛날 목욕탕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닙니다. 다섯째,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및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락실, PC방, 그리고 오락실과 PC방을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소는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구비를 해야 합니다. 단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이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명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아마도 문제 발생 시에 신속하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여섯째,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 연습장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이므로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곱째, 모자보건법에 따른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구획된 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고시원이나 고시텔, 권총 사격과 실내 사격장, 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영업하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인 스크린 골프장, 안마시수소 등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중이용업소가 되면 화재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므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지하층에 다중이용업소가 입점하는 경우는 무조건 설치해야 하고 산후조리원과 고시원은 1층인 피난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설치를 해야 하며 실내 권총 사격장, 안마시수소, 스크린 골프장은 신규 임대나 승계 임대 또는 내부 구조 변경 시
모두 스프링클러를 예외 없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는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와 방염 필증이 있어야 영업신고증이나 등록증, 허가증을 관할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중이용업소를 신규로 하든지 승계를 받든지 반드시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 방염 필증은 시설물들의 재료를 조금씩 채취해서 소방서에서 방염 실험을 하여서 정한 규정치를 만족하면 방염 필증이 발급되고,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는 시설물들까지 규정에 맞으면 발급되게 됩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같은 다중이용업소라도 업종이 변경되거나 내부 구조를 변경하면 이전의 그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는 승계되지 않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이 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깊게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개략적으로 그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이 무엇이고, 거기에 해당되면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 정도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진행할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업자가 알아서 할 것이고, 안전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은 소방면허업체에 대응시키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어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필요시에 대응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낭패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가 건물과 보호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계속 관심 가지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과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